안녕하십니까. 2025년 7월 30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소리로 보는 뉴스입니다. 하나, 시각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25%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둘, 장애인 건강정책 수립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가 장애인 건강 통계 개선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셋,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지원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넷, 시각장애인을 위한 천연기념물 음성 해설을 위한 목소리 해설자를 모집합니다. 다섯, 6월 장애인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전월 대비 상승하며 3개월 연속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안과 김승훈 교수팀은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약 25% 더 높다는 연구 결과를 7월 23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각각 1만 199명을 1대1로 성향 매칭해 14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입니다. 시각장애인 집단에서 심뇌혈관 질환 발생자는 1,889명으로 비장애인 집단의 1,581명보다 308명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시각장애 진단 후 24개월 이내에 질환이 발생한 경우가 791명에 달했으며 중증 시각장애인의 경우 위험도가 35%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승훈 교수는 나이, 성별, 소득, 기저질환 등 외부 요인을 조정해 분석한 이번 연구는 정책적 신뢰도가 높다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예방관리와 맞춤형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김예지 국회의원과 주요 장애인 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장애인 건강정책 릴레이 간담회의 두 번째 간담회가 7월 25일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건강통계 개선점은 이라는 주제로 정확한 통계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의 건강 위험 요인과 질환 발생에 대한 통계를 산출하고 있지만 장애 유형별, 성별 특성 등을 반영한 정교한 통계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은 호승희 국립재활관 재활연구소장은 수요자 중심 정책 수립을 위해 정확한 통계 자료가 필수라며 빅데이터 기반 통계 시스템의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토론회는 통계청,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관계자 및 학계, 장애계 자문위원들이 참여해 장애인 건강통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장애계에서는 현재 통계는 행정자료 중심으로 구성돼 있고 장애 유형별 세부 분석이 부족하다며 실효성 있는 통계 기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통계 조사 항목 확대와 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릴레이 간담회는 2026년 8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이어질 예정입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제기됐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은 장애인 정책 리포트 제457호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보조견에 대한 이해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장애인 안내견뿐만 아니라 청각, 지체장애인, 뇌전증 환자, 심리치료 대상자 등을 지원합니다. 초인종 소리를 알려주는 소형견부터 휠체어를 끄는 도우미견까지 다양하지만 여전히 입마개 착용 요구나 대중교통 배차 거부 등의 차별이 존재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보조견의 출입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2025년 4월부터는 시행규칙이 강화돼 홍보와 교육도 의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보조견을 양성하는 기관은 현재 한국장애인 도우미견협회 한 곳뿐이며 연간 분양수는 18마리에서 5마리로 축소된 상황입니다.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이해 확산과 재정 지원 등 사회적 관심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천연기념물 조류 생태도감 제작을 위해 목소리 해설자를 8월 31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해설자 모집은 빛을 만드는 사람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직접 조류 생태 이야기를 읽고 녹음한 음성을 시각장애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재능기부 프로그램입니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지정된 예시문을 녹음해 참가 신청서와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예시문은 국가유산청 누리집이나 천연기념물센터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심사는 시각장애인 심사위원단이 맡습니다. 선정된 50인의 목소리는 향후 도감에 수록되며 시각장애인 자연유산 전문가 교육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프로젝트가 포용적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는 2025년 6월 장애인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 경기 실사지수가 77.1포인트를 기록했다고 7월 28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6.3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장애인 기업의 체감 경기는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회복세는 기준금리 인하, 소비심리 회복, 정부의 대규모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제주권과 수도권, 강원권 등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업종별로는 서비스업과 건설업, 장애 정도별로는 중증과 경증 모두 상승했습니다. 6월 체감지수는 3월 대비 26.3포인트 상승해 같은 기간 중소기업 3.8포인트, 소상공인 1.1포인트보다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경기 호전, 이하이면 경기 악화를 의미합니다. 관련 세부 자료는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리로 보는 뉴스를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